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상 수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에 들어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하는지 그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은 발열 도시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발열 도시락의 아래쪽에 보면 어떤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이랑 이 물이랑 반응을 하면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열이 발생을 한대. 그러면 그 열이 도시락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어떤 A라는 물질과 또는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열을 발생해요. 그럼 그 열에 의해서 주변이 따뜻해져요. 자, 이러한 반응, 즉 에너지가 나가거나 또는 들어오는 반응이잖아요. 자,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나눠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첫 번째 같이 이야기해 볼 반응은요. 이런 거예요. 자, 가스의 연소 반응 또는 반딧불이 빛을 내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게. 반딧불이 빛을 낸다, 빛을 방출한다. 또는 가스가 열을 낸다 또는 열을 방출한다 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열 또는 빛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 그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볼 겁니다. 네, 발열 반응의 개념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발열 반응이라고 한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바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막 열을 방출해. 그러면 이 바깥, 즉 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열이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을 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는 그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을 그래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화학 반응은 반응물이 새로운 물질,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자, 반응물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생성물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응물의 에너지는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성물보다 반응물의 에너지를 높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얘가 에너지야. 생성물의 에너지는요, 낮아요. 에너지가 낮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에너지가 높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불안정한 상태의 반응물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응물이 낮은 상태의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을 해줘야 돼요. 그때 주변의 입장에서 방출되는 이 에너지로 하여금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 이 반응을 바로 발열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엄청 배가 불러. 배가 너무 불러. 자, 배부른 상태에서 지금 너무 불안정하잖아. 얘 불안정해요.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는 안정적인 상태, 다시 홀쭉해진 상태, 기분 좋은 상태로 바뀌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방법은 하나예요. 먹은 거를 바깥으로 방출해내야 되죠. 자, 그러면 나는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바뀌어. 같은 원리로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반응물이 반응 결과 안정적인 생성물로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의 일부를 바깥으로 방출해야만 이렇게 안정적인 생성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에너지인 거야. 이해돼요? 자, 어쨌든 반응하는 반응 내부에서의 에너지의 출입 그리고 그 결과 주변의 온도 변화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발열 반응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발열 반응의 예를 몇 가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사실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과 흡수하는 반응 실험을 몇 가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학교에 가면 같이 실험을 해볼 거고 오늘은 실험을 조금 뒤로 하고 이론을 먼저 나갈게요. 자, 발열 반응의 예 첫 번째는요. 산과 금속의 반응이야. 우리 마그네슘 거기다가 묽은 염산, 염산이라고 쓰니까 애들이 몰라. 자, 묽은 염산 떨어뜨려가지고 반응해봤잖아. 그랬을 때 기포가 발생했는데 그 기체를 수소기체라고 알고 있었어. 자, 이 반응이 바로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염산에 금속을 떨어뜨렸을 때 기체를 발생시키는 반응. 얘를 생각해보면 얘가 마그네슘하고 염산의 에너지가 높아 따로따로 있을 때 얘네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염화 마그네슘이랑 그리고 수소 기체를 발생해요. 굉장히 반응이 쉽게 돼요. 그때 이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고요. 마그네슘과 염산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때 이만큼 에너지의 차이만큼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반응을 바로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산과 금속의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의 첫 번째 예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열 반응의 예는 산과 염기의 반응인데, 우선 산과 염기가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올게요. 자, 산 같은 경우는 신맛을 내는 물질 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는 물질인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자, 우선 대표적인 산의 예는 염산 그리고 황산이 있고요. 대표적인 염기의 예로는 수산화 나트륨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등이 있어요. 자, 염산이나 황산 같은 애들은 물에 녹으면 H+ 수소 이온을 내놓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염기, 물에 녹으면서 OH-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죠.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H+가 녹아있는 물질 또는 OH- 녹아있는 물질의 반응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H+ 녹아있죠? 이게 HCl 수용액이야. 얘는 NaOH 수용액이야. 얘네 둘이 이렇게 반응하면 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얘네들만 가지고 얘기할게. H+랑 OH-가 반응해서 H2O를 만드는 이 반응을 깊이는 얘기하지 않아요. 중화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자, 중화 반응의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면, 반응할 때 얘가 굉장히 따뜻해져. 그 말은 얘랑 얘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면서 주변으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커 안에 있는 나머지 물질들이 다 주변인 거예요. 물이 따뜻해지고, 또는 이 겉에 손을 대보면 손도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산과 염기가 물에 녹을 때, 즉 H+나 또는 OH-를 내어놓을 때, 이온화가 될 때 역시나 열을 방출을 합니다. 네 번째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네, 자, 지금 상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가 고체, 얘가 액체, 얘가 기체야. 자, 고체는 이렇게 되게 얌전하잖아. 그럼 에너지가 되게 낮아. 액체는 좀 움직여. 그 말은 에너지가 얘보다는 조금 높아. 기체는 엄청 활발하게 움직여요. 엄청 활발하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가면서 점점 에너지는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는 뭐냐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야 되는 얘기야. 기체가 굉장히 활발해. 그럼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이 활발했던 에너지를 밖으로 내놔야 돼. 액체가 고체로 가려면 얘가 너무 지금 활발하니까, 아니, 얘가 조금 활발하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요, 밖으로 내놔야 돼요.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이 반응을 우리가 발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우리가 이글루를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 막 물을 뿌려야 돼. 이 이글루 안에서요, 막 물을 바깥으로 뿌려요. 그러면 이 안에서 물이 다시 어떻게 될 거야? 차가운 이글루랑 만나서 다시 얼음으로 바뀌겠죠? 그럼 봐봐. 물이 액체지, 얼음은 고체지. 그럼 액체 상태에 조금 활발했던 물이 고체 상태로 얌전해지기 위해서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럼 주변의 입장에서 내가 이글루 안에 있었어. 이글루 안에서 물을 뿌렸단 말이야. 그럼 그 물이 얼으면서, 얼음이 되면서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바깥으로 내보내줘.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는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이글루 안에서 의외로 신기하게 따뜻해지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이유는 이렇게 상태 변화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방출시키기 위해서 물을 사용을 합니다. 발열 반응의 다섯 번째에는요, 연소 반응과 호흡 반응이에요. 사실 연소와 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의 차이지 같은 원리거든요. 연소는 불안정한 연료가 산소랑 만나가지고 타는 거야. 연료가 타.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를 내면서 이 자동차가 움직여.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영양분이 있어.
영양소,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산소가 있어야 얘를 분해시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역시나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죠. 우리 호흡에 관한 반응은 2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고, 자,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이 호흡 같은 경우도요, 바로 발열 반응의 예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산과 금속의 반응, 산과 연기의 반응 또는 중화 반응 적어놓자. 중화 반응. 산이나 염기가 물에 녹는 반응.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기체에서 액체 또는 액체에서 고체 또는 기체에서 고체로의 상태 변화. 그리고 연소 그리고 호흡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산소를 소모하는 반응. 자, 이런 반응들이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이 화면은요, 잠깐 정지하시고 필기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발열 반응이 아니고 흡열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해. 자, 식물의 광합성과 또는 빛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합성,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즉, 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바깥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자,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바로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실험인데 이 실험도 실험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 자, 수산화 바륨이랑 염화 암모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밖에다가. 자, 이 가루 두 개를 이 안에서 섞어. 그랬을 때 이 나무판이 이 플라스크에 달라붙는 현상을 관찰을 할 건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다시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 자, 얘네들이 얘랑 수산화 바륨이랑 염화 암모늄이랑 두 개가 반응을 해. 그때 얘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란 얘기야. 자, 어디에서 흡수해요? 주변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서 이 안에서 이 가루들이 반응을 해.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물을 막 이렇게 뿌려놨단 말이야. 나무판하고 플라스크 사이에.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까지도 얘가 흡수해 오기 때문에 이 물이요, 액체 상태에서 열 에너지를 뺏기면서 고체 상태로 돼요. 그럼 이 물이 얼음이 되면서 얼면서 나무판이 달라붙는 반응이지. 자, 안에서 일어나는 흡열 반응, 그 결과 주변의 온도 또는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는 반응을요,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요게 반대로 요게 반응물이야.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 반응하기 전, 그리고 반응 후가 생성물이야. 자, 생성물의 온도, 에너지가 더 높아요. 생성물이 불안해져. 이 반응은 사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불안한 상태,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요만큼 어디에선가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주변에서 가지고 오는 반응을 바로 흡열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뒤에서 이제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사용 얘기할 때 질산 암모늄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염화 암모늄 또는 질산 암모늄처럼 이렇게 암모늄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반응할 때 열을,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대충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질산 암모늄이 물과 반응할 때도 비슷한 원리로 주변이 차가워지는, 즉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열 또는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반응이에요. 물이 분해될 때 전원 장치를 연결해서 여기서 전기를 공급해 주잖아. 전기가 있어야만, 전기가 들어가야만 이 물이 수소 그리고 산소 기체로, 반대로 산소 기체, 수소 기체로 분해가 돼요. 자,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분해 반응, 이게 바로 흡열 반응이고, 소금이랑 물이랑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금 표면에 얼음 표면에 물들이 있잖아. 그럼 그 물이랑 소금이랑 반응을 해. 소금이 녹아. 그러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쵸? 그러면 이 얼음이요, 더 차가워져요. 그래서 왜 얼음에 소금을 뿌리고 그 위에 얼음을 또 하나 얹으면 이 얼음 두 개가 달라붙는 이유가, 그 소금이 얼음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소금이 표면에 있는 물과 반응해서 에너지를 뺏어와.
그러면 얼음이 차가워지니까 그 물이 다시 얼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비슷한 원리로 얼음에 소금을 뿌려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얼음이 가득 있어. 그리고 요 안에 비닐봉지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넣어놨어. 그리고 여기다 소금을 막 뿌려요. 그러면 소금이 녹아있는 물이랑 반응을 하면서 뭐라고 했지?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열을 어디서 가지고 와? 주변에서 가지고 와. 빨간색으로 하자. 주변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주변이 요 바깥에만 주변이 아니고 얼음 이외의 나머지가 다 주변인 거야. 그래서 이 오렌지 주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이 오렌지 주스는 액체 상태에서 에너지를 뺏기니까 고체 상태가 되겠지. 안 보인다. 액체에서 에너지를 뺏기니까 오렌지 주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주변이잖아.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얘한테 주면서 오렌지 주스는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지. 자, 흡열 반응을 이용한 생활 속의 예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흡열 반응의 네 번째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아까 가지고 왔던 사진을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자, 흡수한대. 흡수하면 에너지가 많아져. 에너지가 많아지면 애가 흥분하지. 활동을 많이 하지. 그래서 요렇게 고체에서 기체로 가면 에너지가 없던 애들이 에너지가 있어서 운동하고 더 에너지가 많아지면 미친 듯이 날뛰어. 이렇게 점점 에너지를 흡수해서 상태 변화하는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를 바로 흡열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금 했던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목욕하고 나왔을 때 왜 추운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설명을 해보자. 자, 내가 목욕을 하고 나왔어. 엄청 추워. 간단하게. 자, 이 주변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단 말이야. 이거 물방울이에요. 자, 물방울이 그대로 맺혀 있는 게 아니고 물방울이 소량 묻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면 이 물이 다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그럼 봐봐.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날아가기 위해서 얘가 활발하잖아. 아니야, 다시. 얘보다 기체가 더 활발하잖아요. 그럼 기체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가지고 와야 돼.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이 공기 중으로부터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물이 달라붙어 있는 몸에서 가지고 오죠. 그러면 얘가 날아가면서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오니까 순간적으로 이 물방울이 모두 다 수증기가 돼서 마르기 전까지 내 몸이 오들오들 추운 이유가 다시 물이 수증기가 될 때, 즉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해 오기 때문에 그 주변이 바로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이유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광합성.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 즉 빛을 흡수해야만 이쪽으로 가서 빛을 흡수해야만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빛이 필요한 반응, 바로 흡열 반응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방금 얘기했던 아이들 여기에 쭉 적어놨으니까 마지막 정리하시고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 또는 하나 더 아까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 그리고 열 또는 전기를 이용한 분해 반응 소금이 물에 녹을 때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이에요. 그리고 흡수 고체가 액체로 활발해지는 액체가 기체로 활발해지는 또는 고체가 기체로 활발해지는 점점 에너지를 먹어서 활발해지는 반응을 상태 변화를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빛을 이용한 양분의 합성, 빛을 흡수해서 합성하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얘네를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암모늄이 들어간 아이들 화학 반응은요. 얘네 두 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흡열 반응을 아까 똥 싼 애랑 같이 비교를 하면 자, 엄청 배가 고파. 막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똥을 먹을 순 없으니까 뭔가 맛있는 이렇게 빵을 먹자. 빵을 먹어. 그러면 얘가 기분이가 좋아져. 그러면서 배가 너무 부르면 안 되지. 배가 살짝 불렀어.
자, 요런 상태요. 이렇게. 그러려면 얘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다고 하는 거는 뭔가를 흡수한다고 하는 거야. 얘가 에너지라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흡수하는 반응. 이게 바로 흡열 반응이지. 자, 그럼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주변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여기에 반응이 일어나. 흡수해. 주변에서 에너지를 막 가지고 와. 그럼 주변의 입장에서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뺏기니까. 아까 몸에서 열을 뺏겼을 때 몸이 추워지는 것처럼 주변의 온도는요, 낮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이 반응 결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플라스크를 만져보시면 플라스크가 굉장히 차가워져요. 그럼 이 플라스크 유리가 차가워지거나 또는 이 물이 언 이유는 주변의 에너지가 뺏겨서 주변의 에너지가 이 안에 반응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이건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인데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산수소, 나트륨, 설탕 등을 섞어서 만든 밀가루 반죽을 높은 온도로 구워 만든 빵의 단면에는 구멍이 이렇게 많답니다. 먹어봤잖아. 자, 구멍이 생기는 까닭을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 그리고 에너지의 출입과 관련 지어서 설명해 보시면 돼요. 한번 쭉 서술해 보시고 발열 반응의 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정리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를 하면 자, 얘가 발열 반응이야.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반응. 그때 주변의 온도는 이렇게 높아져요. 찡. 자, 흡열 반응은 밖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요, 이렇게 찡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정리하시면 돼요. 주변의 입장에서 플라스크가 차가워져. 그러면 플라스크 유리잖아. 주변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흡열 반응이야. 플라스크가 뜨거워져. 그럼 플라스크는 유리, 주변이잖아. 그러면 걔는 뜨거워졌으니까 발열 반응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실험할 거니까 과학실로 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